그러니까 지금 부산 금정의 선거 결과도 중요하고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는 메시지를 굉장히 아껴왔었는데 그렇죠. 그동안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뭐 독대 요청도 했는데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뭔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대통령실에서 호응을 해준 게 없었잖아 사실. 없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일단 기류가 좀 달라졌어요. 네, 첫 번째 기류가 달라졌다라는 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과 한번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먼저 요청을 했었던 건 맞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의 지금 최근에 일련의 메시지가 뭐 약간 세졌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님이 되게 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저 댓글 다 보거든요. 저한테 왜 그렇게 참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냐 그러는데 저는 정치가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춘추전국 시대 때 매일이 전쟁터였을 때도 전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왜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명분을 내세웠던 거고 영화 그 범죄와의 전쟁도 보면 그 말 하지 않습니까? 하정우가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딱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 싸움이라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님께서 계속 기다렸다 생각해요. 이 명분이 누적되기를. 아 명분이 누적되기를. 네. 근데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 시기가 적절한 이유가 제가 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명분이 충전했던 게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선거. 선거는 어떻게 보면 민심이 그러니까 정당이 가장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시기고 그 예민한 시기에 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쉽게 태클을 못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시라면 그렇죠. 좀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전시고. 그렇죠. 전시죠. 이게 일종의 전시 상황에서 전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말한 것처럼 그렇죠. 민심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민심에 반응을 해야 되고 대표가 직접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평소에 지금이 아니라 평시 시점에 그렇게 세게 발언했으면 우리는 들었는 얘기가 다른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지. 하지만 대표가 선거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그렇게 나와요라고 했을 때 반박할 수 없어요. 첫 번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든 생각이 저희가 이제 지금 자세히 보시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명태균 씨로 인해서 약간 절정에 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한계점 네. 곧 폭발 직전까지 왔지. 그렇죠. 그 여론의 한계점에 딱 달했는 시점에 뭐 그걸 의도했다고 보진 않는데 시기가 맞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수 지지층에서도 그 시기까지 참으셨다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최근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명품백. 그렇죠. 명품백. 뭐 수심이 달라져. 그렇죠. 근데 그 외 그런 상황에서 마포대교에서 또 어떤 그 뭔가 자살 예방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뭔가 지시하는 듯한 그쵸. 모습 뭐 또 교통 통제가 됐네 안 됐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사과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공식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건 직접적은 아니지만 김대남이라는 사람도 나왔었고. 그 말 하려고 했었어요. 당 내부에도 그러면 너 내부 분란 일으킨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그렇지. 텐데 김대남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진짜 내부 분란을 일으킨지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선이 명확해진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최적의 시기를 기다려셔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집권 여당이랑 대통령실이 이 관계 설정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전 명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명분을 찾고 기다리셔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아주 잘 치고 들어갔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오늘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나오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예전 같으면 벌써 바로 반박 나오고 뒤집어 엎고 막 할 그럴 타임인데 되게 조용했단 말이야. 그렇죠. 엄청 조용했죠. 그래서인가? 내가 맨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뭔 뜻인가 했어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용산 한동훈이 한 번 더 독대 요청을 기대한다. 아니 본인들이 독대 요청을 했는데 이제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 번 더 독대 요청을 공식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대통령실 입장에서 명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보다 뭐 대통령이니까 더 위니까 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모양새가 마치 대통령실이 뭔가 좀 뭐 쫓겨서 독대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뭐 사실상 그런 그렇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대통령 국정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집권 여당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요청을 하면 내가 받아준다. 민심을 더 수용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또 하면 내가
받아주는 모양새를 그렇죠. 보이는 게 좀 대인배 이미지에 뭐 개인의 이런 거. 이미지도 있고 민심을 그러니까 민심을 조금 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대통령은 선거를 더 이상 안 하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 중에서 어디가 더 민심에 민감하냐고 했을 때는 무조건 집권 여당입니다.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이 더 어렵고 힘들고 일이 많고 또 선거를 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다 보면 약간 민심에 좀 둔감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정당은 계속 민심에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점에서 저런 메시지,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민심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대표가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내용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지금 뭐 사실 한동훈 대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제가 쭉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굉장히 메시지가 세잖아. 네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금단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요거 건드리면 다 뒤집어 엎는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 이슈란 말이야. 그래서 민심과 괴리가 좀 컸죠.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불쾌해서 독대를 하려고 요청을 했으나 한동훈 대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고 열받아서 안 할 수도 있으니 한동훈 대표가 좀 독대 요청을 한번 더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저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보여온 그런 이런 관성적인 모습이 반복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분석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어쨌든 당 대변인 부대변인 신분이니까 뭐 최대한 좀 걸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저도 그 분석에 어느 정도 일정 근거가 없이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근데 나는 이게 대통령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정도로 민심이 안 좋은데 그걸 듣고 화가 나서 또 독대를 할까 말까 엎을까 말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 기사를 보고 굉장히 내가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되는데 독대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었던 게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실도 지금 위기감이 클 겁니다. 이게 사실 명태균이 등장하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기강이 안 잡힌 느낌도 저는 있고요. 여론조사 수치가 갤럽도 최저치가 나왔고 리얼미터 그러니까 ARS 전화면접 다 최저치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면 진짜 위기감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갤럽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한테 불리한 이슈고 뭐 이때까지 계속 안 좋게 나왔으니까라는 뭐 핑계를 댈 수 있었겠지만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ARS 전화면접 두 방씩 다 낮게 나오면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많이 느껴질 거고 이제야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저도 답답은 합니다. 사실 위기감은 총선 끝나고가 아니라 강서구 부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바로 느꼈었어야 됐는데 저도 그 벌써 언제야 진짜.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에서 워낙 예민해 있었던 상황에서 명태균이 사실 요즘에 거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이더라고. 그렇죠. 지금 다들 명태균이 무슨 얘기를 할지만 기다리고 있죠. 또 오늘 보니까 명태균이 또 희한한 얘기를 하나 했더라고. 뭔지 알지? 소개 좀 해줘.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제 크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난 대선 때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는 연기만 잘하면 된다. 그치. 그거에 윤통이 열받아서 김종인 위원장을 경질하고 그냥 저희 선거 선대위를 폭파시켰었죠. 그렇지. 근데 그 말에 아이디어라고 표현해. 그 말에 조언해 준 사람이 명태균 자신이다라고 지금 주장한 거거든요. 환장하겠네 정말. 그럼 그걸 조언해 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래 그거 좋은 맞구나. 아이디어야. 이러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는 연기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 얘기가 지금 저 당에서 공분을 많이 지금 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자기가 역할을 엄청 했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 내가 단일화 그때는 오세훈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간의 단일화 그러니까 경선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다 수치를 이렇게 잘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다 했다고 지금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굉장히 분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비전실이라고 해서 윤희석 대변인도 거기 계셨고요. 김근식 비전위원장 이런 분들이 진짜 계속 연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가 그 과정을 저는 뭐 이제 거기 멤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멀리서 지켜보긴 했는데 진짜 연구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서 다 나온 아이디어인데 마치 이분은 자기가 다 했다고, 명태균은 자기가 다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도 이렇게 쭉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약간 과대망상이거나 네. 아니면 그냥 저 한동훈 대표가 늘 얘기하는 그냥 정치 브로커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 사실 브로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조금 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 대통령과 그 뒤로 쭉 연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그건 알 수가 없죠. 김건희 여사랑 연락한 거잖아.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드러난 거는 명태균 씨 개인의 주장이긴 하지만 뭐 아니, 명태균 근데 씨가 연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어쨌건 네. 그때 뭐 그 김건희 여사가 뭐 저기 무슨 경선 뭐 1인으로 나가면 좋죠 하지만 안 돼요라고 해서 거절했다고 하지만 거절한 것도 연락이야. 그렇긴 하죠. 네. 연락한 건 맞죠. 네. 근데 그렇다면 그럼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하고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왔는지는 대통령실에서 모르나? 아, 그건 김 여사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나? 그걸 못 물어봐? 그러니까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저는 이제 이명박 청와대 근무할 때 가끔씩 막 주간지나 이런 데서 터무니없는 기사 쓸 때가 있어요. 뭐 이명박 대통령한테 무슨 누가 금도장을 선물했다 이렇게 단독 기사 쓰는 있거든요. 그럼 그 확인을 대통령한테 해야 되잖아요. 뭐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저희는 그때 막 직접 확인하고 가셨어요 위에서. 아 대통령한테 직접, 네. MB한테 직접. 네. 그럼 엄청 혼나죠. 그리고 내려와서 빨리 대응하라고.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분위기도 좀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이제 좀 활발해야 참모들 간의 의견이 활발해야 되는데 지금 용산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여사가 어땠는지 뭐 무슨 어떤 메시지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명태균 씨 관련된 뭐 저는 명태균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명태균 씨 관련된 거를 완벽하게 해명하려면 대통령실에서 먼저 정확하게 타임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 그래 정확하게. 우린 다 그냥 계속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계속 연락했던데 이거 이상하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확하게 아직 그러니까 여사가 뭐 문자를 이준석 대표는 보셨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 정확하게 그 문자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명태균 씨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방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부정할 수도 없고 되게 환장할 노릇이야. 솔직히 미치겠어요. 사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뭐 국민들의 그 소위 말하는 약간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라서 그랬는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 메시지 좀 보여주실래요? 점점 세지더라고. 10월 9일에 그 이제 소위 친한계 모임에서도 좀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을 좀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약간 본인이 목소리를 낸다기보다 그냥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정도였는데 저게 좀 셌어 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저번에 이제 목요일에 희석경님이랑 저 얘기를 했지만 저 기소해라라는 뜻은 아니야. 네네 그거는 원래 그렇지. 위험한 근데 거죠. 불기소를 할 거면 니네가 국민들 납득시키든가. 그렇죠. 왜냐하면 공범이 방조죄로 거의 동일한 역할했던 사람이 항소심에서 방조죄로 처벌했는데 김건희에서 불기소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난리가 나죠. 그럼 불기소하면 정확한 이유를 대든가 아니면 기소를 하더라. 이 얘기에 내 보니까 용산이 약간 이렇게 딱 그리고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딱 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이라이트예요. 김 여사에 대한 우려 걱정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소위 한남동 팀을 날려라. 네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에서 이제 할 정도의 정말 강력한 메시지거든. 일단 첫 번째,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있다고 봐야 돼? 그게 그러니까 사실 라인 여부는 내부밖에 몰라요. 물론 그렇지. 네, 그건 확실한 게 왜냐하면 박근혜 청와대 십상시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 그러니까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고 추후에 드러난 거잖아요. 정권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물론 계속 돌고 있었죠. 누가 십상시 다 있었지만 정확하게 드러난 그때였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해서 있다 없다 여부에는 사실 대통령실만 알 수 있지만 근데 그 의혹이 얘기가 나왔을 때 아무도 일단 대통령실에
대응이 없잖아요. 한참 동안 아무 대응이 네. 없었어. 그리고 거기에 십상시 뭐 간신이라고 거론되는 뭐 간신이라고 뭐 핵심 멤버라고 거론되는 분들이 계속 언론 인터뷰를 활발하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없다고 말은 못 하겠죠. 그리고 저도 하나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는 게 예전에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영선 양정철 그렇지. 네. 그때 막 대통령실하고 막 네. 누군가는 언론사에 소스를 그렇죠. 줬는데 제가 그날 아침 방송을 했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막 방송에서 엄청 방송국 이거를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확인된 공식 라인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하자 방송을 하자고 해서 방송을 막 하고 있었어요. 뭐 저도 뭐 그래서 뭐 대통령실의 이번 인선 이런 인선의 배경은 지금 요소야대를 극복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8시 30분쯤 되니까 갑자기 대통령실 이름 공식 라인으로 전혀 검토된 바 없다라고 박영선 하더라고요.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이었잖아. 설이었는데 그게 검토된 바 없다고 했던 거예요. 8시 반쯤에. 그 대통령실 입장은 그랬는데. 네. 근데 그 전에 아침에 7시 전에 그때는 이제 뭐 언론사나 그다음에 뭐 신문사나 내가 알기로 정확하게 YTN하고 TV조선 단독이야. 네. YTN TV조선에서 기사를 쓰셨죠. 근데 그게 8시 반 돼서 부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맞다고 또 기사가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또 부정됐었죠. 그러면은 대통령실 안에 라인이 2개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네. 의견 통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라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리고 공식적인 라인 아닌 곳에서는 맞다 아니다가 있었으면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라인이 뭐 한 개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직통 라인 말고 뭔가 네. 라인이 하나 더 있다라는 있다. 거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한동훈 대표가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카더라로 그냥 뭐 이런 한남동 라인이 있다더라 정도에서 저렇게 확 지를 사람은 아니야. 내가 그렇죠. 알기로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꼼꼼하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발언이나 멘트를 할 때 내가 확인을 못했거나 네. 아니면 뭔가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저렇게 지르는 성격 자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이 저는 지금 나오는 지금 저 메시지들을 쭉 보면 드는 생각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라인은 그런 라인이 없거나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런 라인이 있으면 본인 그러니까 여당 대표 한동훈이라고 딱 그게 아니라 여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건의해서 대통령실이 정상화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래야만 국민께서 변하고 있구나. 대통령실이 변하고 있구나. 또 좀 신뢰할 수도 있고 다시 믿을 수도 있다. 희망이 한동훈 대표가서라는 게 아니라 국민과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까지 사실 이건 진짜 예민한 문제잖아. 예민한 문제죠. 소위 약간 뭔가 비선 같은 느낌도 들고 대외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 소위 또 다른 라인,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 지금 뭔가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취지로 느끼거든. 네네. 그냥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그럼 그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동안 꾹 잡던 대통령실에서 오늘 드디어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대통령실, 대통령 라인만 있다. 김건희 라인 의혹 일축. 근데 저게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냐는. 근데 이제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저거 이상 얘기할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저거 이상으로는 뭐 공식적인 발언은 저거밖에 못할 것 같고. 뭐 맞아. 우리 김건희 여사 라인 있어. 이렇게는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 대통령실 프로토콜상 당연히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독대를 하면서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독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일단 1차적으로 좀 들었어요. 저 메시지가 나오면서. 저는 근데 좀 다르게 봤어요. 저 메시지가 나옴으로써 더 독대를 할 거라고 좀 봤어요. 그래요? 네.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만약에 독대를 안 할 것 같았으면 저런 반응도 안 했을 겁니다. 무반응으로 나갔을 겁니다. 네. 대꾸도 안 한다. 대꾸도 안 하는 게 사실 대꾸도 안 하는 게 제일 무반응을 줘야만 오히려 진척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진척이 있다는 거 저는 그래야만 대통령실도 지금 절박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게
무시하는 거지. 그치. 반응이 있다는 거는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반응한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독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근데 나도 이게 진짜 이거 볼 때마다 좀 답답한데 아예 이제 친한계에서는 아까 김건희 여사 라인 어쩌고 할 때 이제 한남동 라인, 네네. 뭐 김여사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뭐 사실 지금 막 찌라시로들로도 막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더라고. 네, 그렇죠. 뭐 이름이 뭐 실명 거론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니셜로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버전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뭐 그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근데 뭐 유력하신 분 이름도 있고 중복해서 나오는 분도 있고 숫자가 뭐 7명이었다가 4명이었다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어쨌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무언가가 어떻게든 국민들한테 일단락이 되지 않으면 네네. 그럼 지금 소위 여권의 지지율 폭망 현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통해서 독대 때는 굉장히 세게 얘기할 겁니다. 아까 그 10월 9일날 대표님께서 만찬 때 뭐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날 만찬 참석하신 분한테 들은 게 있거든요. 공개된 발언보다는 수위가 훨씬 셌습니다. 네. 훨씬 셌다. 훨씬 셌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공개 발언 그 비공개 때 그러니까 그건 다 비공개였으니까 발언 자체가 굉장히 수위가 셌다고 들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아니요 전반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용산이나. 그러니까 아주 세게 얘기를 하셨다고 전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고 제가 들은 생각이 한동훈 대표님께서 보니까 역사나 이런 거에도 조예가 되게 깊으시더라고요. 엄청 똑똑해요. 네, 역사도 엄청 조예가 깊으셔서 제가 보니까 약간 전략적으로 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혼자서 한동훈 대표님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어떤 건가 생각했더니 그 군사 이론 중에 종심작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종심작전 이론 그게 뭐야?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저희가 전투나 이런 게 전쟁을 하게 됐을 때는 아군 진영에서 싸우지 않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진에서 싸우는 겁니다. 동시에 아군의 최대한 화력을 집중해서 모은 다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핵심 적의 가장 핵심 라인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초반에는 좀 많이 두드려 맞다가 저기 빈틈이 보일 때 가장 한 번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한 번에 중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들어가는 적진에 침투하면 그 옆에 라인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보급선이 길어지면 그 보급선을 방어해 주는 것까지 완벽하게 구상하는 게 종심 작전 이론인데 지금 하시는 모습이 딱 그거 아니에요? 전 딱 그 생각 들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현재 상황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의 전쟁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상황이. 저도 안타깝긴 한데 한동훈 대표님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대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건 확실해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지.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지. 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 각 세우고 무너뜨리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가는 방향은 보수가 제대로 가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대로 가게 하려면 방법이 이제는 자기가 봤을 때 판단했었을 때 마땅히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인내한 다음에 한 방에 차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 어쨌든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뭐 밑에 뭐 특전사 전술 종심작전 뭐 이런 거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어찌 보면 가장 그 중심, 그러니까 이 가장 약한 고리를 딱 치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거기를 쳐서 딱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이 상황이 유지가 안 되게 이렇게 한동훈 대표 치고 나왔다 이런 얘기.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렇죠. 한동훈 대표님께서 그렇게 치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뭐 보통 친윤 쪽이지. 야, 이거를 왜 공개적으로 해?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정치 금도 넘은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또 한동훈 대표 공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는 그 말이 그 말을 비공개로 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이게 금도 넘은 이걸 비공개로 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집권 여당의 대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게 역할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한동훈 대표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친윤계에서 그런 목소리 내는 게 맞다고 봐요.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정량화된 평가는 지지율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모든 정치인은 지지율이나 그렇지. 여론조사를 민감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믿네 안 믿네 어쩌나 네.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보는 눈으로 거죠. 볼 수 있는 수치인 그거밖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그 수치가 지금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대표님은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근거도 있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본분을 다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의견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불만이 있거나 뭔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말을 비공개로 얘기했어요. 저 대표님한테 가서 대표님 뭐 이 발언의 수위가 좀 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발언 그게 비공개로 가는 게 당의 프로토콜상 맞는 거죠. 저는 그걸 그렇게 굉장히 봤어요. 정확하게 얘기네. 네. 전 그건 딱 바로 그런 얘기 공개적으로 하길래 그것도 익명으로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로 얘기했잖아요. 할 것 같으면 실명으로 하시던가. 그러니까 친윤 쪽의 얘기 논리는 야 지금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저 민주당하고 이재명은 제대로 공격도 못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만 그렇게 하니까 되겠냐? 이러면서 또 화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에 도배되는 게 제가 좋든 싫든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사가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결국 시청률이 많이 나오고 신문분이 많이 팔리고 조회수가 그렇지. 많이 나오는 걸 관심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기자분들은요. 음. 그러면 기자분들이 어떤 걸 관심을 가지는지를 유심히 봤을 때 어. 도배되는 거는 명태균, 김건희 여사이거든요. 그렇지. 요즘에 명태균 때문에 2등인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1등이셨어. 계속.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룰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저희가 명태균, 김건희 여사가 도배가 돼 있는데 언론에 거기서 저희가 문다혜 씨 얘기만 계속한다? 그러면 저희는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 공허한 거지. 그게 선거를 저희 지지층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선거는 저희 지지층 당연히 지지층 중요하죠. 저희 지지층 결집시켜야죠. 그렇지. 그 결집하고 나서 중도로 가는 거 맞는 말인데 저희 지지층만 좋아하는 얘기만 해가지고는 못 이긴다니까요. 그렇지.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정정해야 될 게 있는 게 부산이 저희가 뭐 이번 총선 많이 이겼다고 하는데 표차 보십시오. 지역별로 세밀하게 들어가면요. 저희 표차 크게 못 이겼어요. 부산은 TK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많이 그러니까 많이 당선됐다고만 그렇죠. 생각하니까 거기는 압도적인 지역이라고만 네. 생각하는 것뿐이었지. 그리고 부산 지역 총선 때 여론조사 초창기 때 보면요. 그러니까 총선 부산 지역의 이번 4월 총선 여론조사 초창기 때 보면 많이 졌어요. 저희가. 그렇지. 맞아. 그때 그래서 엄청 져서 10% 넘게 지고 저희 가장 텃밭인 해운대가 막 뒤집어지냐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개원전에서 뚫린다고 막 그랬었어. 그렇죠. 부산 무너지면. 그때 그래서 한동훈 대표님이 부산 엄청 내려가셨어요. 그거 진짜 막 부산에서 그래서 막 총동원령 하고 막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 아니면 뭐 지역 떠나신 분들이 막 찾아와서 그렇지. 같이 손 잡고 막 흔들고 진짜 어떤 막 의원님들 후보님들은 막 진짜 절박하게 돌아다니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막 무박 선거 운동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겨우 이겼던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지금 국민들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게 네. 이제 한계 임기점에 당한 건 맞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그 명태균이 요즘에 가장 핫한 명태균이 등장하면서 더 커졌단 말이야, 그게.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명태균 씨의 말을 전 거의 뭐 그냥 허풍, 과장 한 1%가 1이라는 진실이 있으면 거기 한 5가 가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가장을 사람들이 가장인 걸 저는 모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라는 말, 그게 전 정말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어쨌건 그때 친윤과 뭐 대통령실의 반응 그렇잖아요. 김건희 여사 결국 이거 봐라, 공천 개입한 거 아니다. 근데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저는 그러니까 아직 뭐 그게 김건희 여사가 진짜 공천 개입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워낙 연락이 많이 오니까 뭐 거절할 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맞아? 그거 확실히 너 거절한 거 맞아? 아닌 거 맞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확한 포인트예요. 얘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공천 개입을 안 했다고 믿고 싶고 그리고 저희 당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당은 공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천 개입은 없는 게 맞아요. 분명해요. 근데 사람들은 확실해? 라고 했었을 때
지금 다 의구심을 가져요. 의구심을 가지잖아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김건희 여사 이슈는 그냥 대충 묻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이슈가 아닌 게 돼버렸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그럴 뭐 사과나 그런 걸로 해서 할 시기는 지나버렸다는 게 안타깝죠. 우리가 한 3주 전만 해도 사과 일단 먼저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네. 지금 당장 사과하면 일단 뭘 가지고 사과? 일단 어떤 부분을 사과하냐? 그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사과는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건 좀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네. 김건희 여사 나와서 사과를 하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과를 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뭘 사과해야 되지? 그렇죠. 도이치모터스를 사과해야 되나? 그건 재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재판 때문에 또 안 그럼 되죠. 명품백만 사과하면 되나? 또 명태균 얘기도 있는데 김대남 얘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느 수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게 이제 어디까지 사과해야 하는지도 그 옛날에 그쵸.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때도 살짝 떠오르긴 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친윤분들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좀 그런 논리를 펼치시는 거죠. 지금 잘못하면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그렇지 그림 만들어 수 있다. 그림으로 제가 끌려 들어간다. 뭐 그 지적이 뭐 100%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그 말을 하려면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 그래서 무조건 독대를 해야 되는 게 한동훈 대표님이 독대 필요성도 있지만 그래서 대통령실 독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난국 돌파하려면요. 결국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 한동훈 대통령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머리 안 짜내면 방법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이 너무 나이브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들고 저도. 아우 그 저기 문재인 때부터 계속 수사했던 거잖아 도이치는. 네. 그 백 받은 거 최재형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저 함정 해놓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쵸. 부적절한 그렇게 만남 같은 거 못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대중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유체 이탈화법이거든. 그렇죠. 법리적인 건 이번에 명태균도 연락하고 그 명태균 어떤 사람인지 요즘에 계속 언론에 도배되는데 그 사람이랑 공천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는 또 사실이라고 자꾸 나오고 하다 보니까 대중들의 의구심이나 이런 그건 불만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래도 아무 일 없습니다. 라고 하고 선거를 치르고 이 정권이 유지되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움직였으면 어떨까라는 안타까움이 되게 많긴 많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친윤에서는 여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거는 야당이 깔아놓은 판에 올라가서 여당을 유리하게 하는 자해극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자해극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한 게 없는지 한동훈 대표 말이 뭐가 틀렸는지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하지 마 그냥 이거잖아 그냥. 그렇죠. 이게 우리 불리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게 이제 그러면 선거는 지죠. 저희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거는 질 겁니다. 네. 어떤 선거든 작은 선거든 무조건 다 선거는 지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당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그 지금 시점에 되게 민감하게 한동훈 대표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반응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당대회 때 난 뭐 다른 그 당시 당대표 후보자들을 뭐 비난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네네. 나머지 한동훈 대표 말고 나머지 분들이 내세웠던 논리를 가지고 당을 끌어갔으면 진짜 지금 당 지지율 한 자릿수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 근데 대통령실도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 생각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뭐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가 많았죠. 한동훈 대표님이 전당대회 출마하지 말라는 논리 중에 하나가 어차피 다시 당은 대표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무너지면 다시 또 찾을 수밖에 그런 없다. 얘기가 많았었고 저도 사실 뭐 한동훈 대표님이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출마 안 해서 상처를 덜 받으시길 그렇지 나도 원했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나 사실 네네. 그러기 힘든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네. 본인이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난 제일 이제 아까 뭐 김명부 대변님이 독대는 할 거다. 네네. 근데 나는 오늘 사실 나온 메시지를 보면서 대통령실이 할까? 대통령실에서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는 느낌이 오늘 확 들었거든. 네네. 김건희 여사 라인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서 확 들었는데 그렇게 감정이 상해가지고 과연 이게 독대가 될 것이며 돼도 제대로 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들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동남아 그 갔다 와서 네네. 오셨을 때 한동훈 대표 또 마중 갔잖아. 네네네. 근데 그때 인사 악수만 하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
뭐 표정은 계속 안 좋으셔가지고 뭐 그거는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은 동해. 독대 이후의 성과가 어떠냐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독대는 저는 무조건 될 거라고 보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급한 거는 둘 다 급하다고 어느 쪽이 더 급하냐고 봤을 때 대통령실이 저는 더 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독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거 하나 더 물어보면 독대를 이제 요청을 하고 뭐 독대를 한다고 네. 했는데 그걸 왜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식적인 그것도- 설명은 그거였죠. 뭐 어. 뭐 선거가 바쁘고 어. 선거 준비 바쁘니까 선거 끝나고 보자였었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나는 이제 선거 끝나고 독대에서 만약에 이제 뭐 생각이 싫은 결과지만 부산에서 진다. 네네. 그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오히려 책임만 뒤집어 씌우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고. 그래서 그 이후를 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음모론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은 선거 앞두고는 잘 안 만나고 선거 끝나고 나서 만나서 뭐 선거 결과 좋으면 좋은 대로 뭐 격려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떨어지면 뭐 위로의 자리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실 통상적인 그런 일정 잡는 거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뭐 의심하거나 그렇게 보는 것까지는 너무 좀 슬플 것 같아서 네 그것까지는 네. 그러니까 난 사실 지금 네. 뭐 김건희 여사를 이제 뭐 당에 있는 다른 분들 친윤 의원들도 뭐 공격하라는 뜻이 아니고 네네.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건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 진짜 평행선을 달릴 텐데. 뭐 어제 나경원 의원도 부산 가서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 네. 이게 나오는 네. 게 아까 어떤 분이 댓글도 보면 여름조아님 보면 나경원 의원 금정 가서 김 여사 옹호하고 저녁에 한 대표님 페북으로 공격하고 온 언론사 기사 쏟아지는 거 보고 선거 지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죠. 한 대표 죽이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나 대표님 저렇게 얘기한 게 물론 뭐 감정이 좋을 리는 없겠지만 금정 가서 저렇게 옹호하고 한 거는 이제 지지층 보고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한 대표님 대통령실을 지지하는 지지층, 그렇죠. 뭐 보수 지지층이라기보다 보수 지지층보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한 대표님이란 거 지금 페북 공격하고 저거는 지금 김대남 씨 때문에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게 좀 정치적 공학적으로 지금 그 엮여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